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까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초파기 공법에 대한 거, 자, 오픈컷 공법, 아일랜드 공법, 트렌치컷 공법. 얘가 뭐예요?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시설개론 제가 이제 하면서요. 기본이다 그런 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공부 안 한다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이니까 이거는. 이런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떻든, 자, 우리 요 세 가지, 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얘 기초파기가 이제 일반 지금 얘기해서 얘가 기본이라 그랬는데 얘랑 비교하는 게 얘입니다. 역구축공법 또는 역타공법. 실은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톱다운 공법이라는 거예요. 톱다운.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그래서 요 말을 더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국산말로 톱, 다운, 공법.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요 세 가지 보면 토공사라 그러잖아. 지금 땅 파는 거야. 땅 판 다음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해서 거기다가 기둥, 벽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토공사에 앞서서 지상일직 바닥을, 자, 바닥. 얘가 바닥판이죠. 슬래브. 바닥판을 먼저 하고요. 먼저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지상일층에 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얘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가 뭡니까? 지상. 자, 그 다음에 지하. 층자를 써도 되고요. 얘를 갖다가 동시에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우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공기는 빠릅니다. 빠른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도 하면 되는데. 근데 요게 실은 여기 써 있는 게, 요게 이제 단점이에요, 단점. 상하층 일체화 시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얘 한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하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체화가 좋은 거잖아요. 튼튼하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다. 그렇지만은, 자, 요 네 번째 보면, 좁은 도심지 공간에 적합하다. 그래서 요 지문이 또 최근에 요걸로 해서 시험 문제도 또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다? 그냥 결론 어떻게 된다? 얘가 먼저 하고 요 지상 지하를 나중에 하는 거다. 자, 이게 뭐야? 톱다운 공법이다. 그죠? 자, 뭐 어렵지 않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자,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파기에 대한 얘기 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기본 요것도 PPT가 있는데, 자, 우리 기본서를 먼저 보면은요. 60쪽입니다. 60쪽의 맨 위에 5번에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 톱다운 공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기억해 보면, 자, 이것도 장점이 이거죠. 소음과 진동이 적다라는 거죠. 그죠? 왜? 얘를 먼저 하니까. 먼저 하고 하니까 적으며 주변 집안과 인적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안전한 공법이다. 그죠? 먼저 하고 하니까 자, 이렇게 주변에나 이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니은의 상하층 일체화 시공이 어렵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흙막이 공법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흙막이 공법인데, 자, 우리 조금 전에 자, 우리 뭐 그랬죠? 뭐 아일랜드 공법 예를 들면 지하가 깊지 않고 면적이 넓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됐잖아요. 흙막이 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아까 뭡니까? 흙막이 그저 오픈컷 공법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변에 건물이 많은 경우, 자,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여기 뭐 됐습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흙막이 했잖아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이제 1번에 보면 제목만 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은요, 책을 구성하기 위해서 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수평 버팀대, 자, 이런 거 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가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은 자, 여기 이제 기본서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이제 특수한 것, 기본서에 있는 거고요. 기본서에 일반적인 이거 이외에 이런 것들이, 흙막이 공법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에서 자, 우리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기본서에 있는 거,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요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하 정착 공법에서 어스 앵커 공법. 자, 여기서 요거 앵커. 어스가 땅이잖아요. 어스 앵커 공법이니까 지하 정착, 땅 속에다가 있죠. 앵커를 박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영어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스 앵커 공법에서 지하 정착 공법. 자, 여기부터 벽체 속에 앵커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얘기 지금 우리 기본서에도 그림이 있지만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자, 이렇게 자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땅을 판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땅이에요. 자, 그래서 땅을 팠어요. 자, 여기 땅을 팠는데 여기도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어떻게 된다라고요? 땅 속에 자, 여기에다가 앵커를 박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박고서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고정을 하면 되죠. 자,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릴까요? 그냥 뭐 이렇게 그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다. 벽체 속에 자, 여기 벽이죠. 벽체 속에 앵커, 얘가 앵커입니다. 앵커를 설치해서 토합을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지금 다 막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고 흙막이 벽이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흙막이 벽.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 앵커 공법. 자, 우리 그림도 여기 우리 기본서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렸네요. 저는 옆에서 본 거. 자, 여기도 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막아주는 것들. 자, 여기에 자, 지하 정착 공법이다. 됐습니다. 벽체 속에 앵커. 앵커가 핵심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하 연속벽 경법. 자, 이것도요. 저 슬러리월. 자, 요것도 그죠? 슬러리월. 자, 영어가 더 좋습니다. 슬러리월 공법. 또 이렇게 영어로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뭐야? 지하 연속벽이니까 자, 얘는 뭐야? 여기서 뭐 철근 콘크리트 흙막이 벽. 흙막이 벽을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우리 애치형강이나 뭐 이런 거 나무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얘는 그냥 철근 콘크리트를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이걸로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두 번째 줄에 보면 집안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슬러리라는 말, 자, 이게 자주 나옵니다. 슬러리가 뭐라고요? 안정액입니다. 약이에요, 약. 약이니까 얘를 갖다 땅 속에다 넣으면 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본드야, 본드. 아우, 쉽게 얘기하면 본드라 그러면 되겠네. 본드를 갖다가 땅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럼 땅 지들끼리 뭡니까? 그저 부착력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붕괴하지 않게 한 거다. 자, 그래서 얘도 그냥 우리의, 자, 또 요것도 그냥 또 그려보면은, 너무 좁게 그렸네. 자, 여기도 있지만 그대로, 자, 지하 연속벽에서, 자, 여기 요렇게,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빵빵빵빵. 자, 쉽게. 흙막이 벽. 자, 해서 쫙 된 겁니다. 여기도 흙막이 벽. 됐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둥으로 쫙 해서 그둥으로 쫙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둥을 그냥 쫙 파고도 제가 뭡니까? 흙막이 벽 또는 콘크리트를 그냥 확 쳐버리는 거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거. 그러면서도 또 여기 흙 속에다가 뭘 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슬러리. 자, 요 말이 슬러리월이다. 슬러리. 안정해. 여기다가 약을 넣어서 무너지는 거를 자, 방지하기 위해서 쏘는 거. 이게 지하 연속벽 공법, 슬러리월 공법이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지하 연속벽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는 거고 다른 걸 표현하면 틀리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거 쭉 설명하고서 무슨 공법이냐, 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언더피닝 공법. 야, 얘는 그냥 얘가 직역이 저 국산말이었네요. 언더피닝. 여기서도 이제 자, 요게 핀이 뭐예요? 뭐 고정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거를 그저 우리 고정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물체를 갖다가 같이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핀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언더핀, 땅 속에다가 핀을 박은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똑같이 또 그리네요. 자, 이거 그림이 너무 똑같지만 그리면 제가 심심한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땅을 팠는데, 자, 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 여기 이제 우리에서 이제 기초를 했습니다. 기초를, 자, 이렇게 했는데, 기초가 좀 부실해요. 이게 뭔가 좀 뒤뚱뒤뚱한다, 뭐, 그죠? 치마도 될 수도 있고, 뭔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쉽게, 여기다 핀을 박았다. 핀이에요, 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런데 핀을 박은 거예요. 이런 데다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박았다. 그래서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 또는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초 보강 또는 새로운 기초를 어떻게 삽입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틈이 너무 많어. 에이 공사 어떻게 어느 색깔로 할까요? 하얀 색깔, 파란 색깔, 하얀 걸로 여기에다가 보강 뭐 했다? 새로운 기초를 삽입했다. 자, 이렇게 기초를 더 놓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언더피닝 공법. 그러면서 두 번째 줄도 말이 좋죠. 구조물의 침하 방지 목적으로서요. 집안 보강을 하는 방법의 총칭이다. 그걸 갖다 언더피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집안 보강을 갖다가 총칭하는 말이다. 방법. 자, 집안을 갖다 얘 집안 튼튼하게 하자. 이런 거 갖다 그냥 뭐라 그런다? 언더피닝 공법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세 번째 지문도 자, 우리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요거가 이제 요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RCD 공법. 자, 그래서 얘 이제 이게 뭐냐면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이에요. 그러니까 리버스니까 반대, 역순환, 반대로 도는 거잖아요. 반대로 서큘레이션, 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릴, 굴착하는 거. 드릴이 굴착을 드릴이라 그래요. 영어로. 영어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면은 영어를 알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 이게 외국 다 저거니까 학문이니까. 자, 그래서 리버스 서큘레이션. 자, 얘가 뭡니까? 역순환. 반대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걸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 땅 속에 흙을 파면서 이렇게 하면서 흙은 이제 나오게. 땅은 파지만은 역순환을 시키면 반대로 흙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굴착, 토사, 안정액, 물의 혼합물을 드릴 파이프 내부를 통해서 역순환시켜서 밖으로 배출하는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에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는데 RCD 공법이라는 거는 자, 역순환 굴착 공법이라 그랬는데 자, 이런 공법은 이제 실제로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안을 파는데 그 파는 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 우리 뭐냐면 파이프, 지금 여기서 드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이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 여기 파이프, 케이싱이라고도 얘기해요. 케이싱.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자, 우리 땅 파는 거, 우리 아파트 공사하는 거 또는 석유 시추하는 거 보면 되겠네요. 땅, 그죠? 그러면 이렇게 땅 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그죠? 바닷속에서도 파고요. 이렇게 파면서 땅 흙을 판단 말이죠. 근데 이 팔째 여기에 뭐냐 하면은 안정액하고 물을 갖다 여기다 넣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에다가 뭐예요? 자, 먼저 요거 그냥 하는 방법. 맨 처음에 케이싱을 박는다. 케이싱을 박는데 박으면서 두 번째 같이. 그러면서 물하고 안정액. 요 안정액이 우리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슬러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거를 갖다 왜 이게 땅 파면서도 자, 여기에 이게 무너지면 그죠? 일로 무너지면서 이게 하중을 가면 얘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찌그러지든가 또 이거 파면서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의 굴착을 할 때 하면서 물하고 안정액을 같이 넣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쪽에 만약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 데서도 수중 공사도 자, 이게 이런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얘 자, 수압이나 자, 뭐가 받아요? 토압을 받는단 말이죠. 흙이나. 그러면 얘 어떻게 된다?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물하고 케이싱해서 여기서 이런 반대로 밀어주면은 그죠? 이 힘에 대해서 이게 밀어주면 그죠? 우리 안정되다라는 거, 안정되게.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파내려 가는 겁니다. 파내려 가면서 근데 파내려 가면서 이게 판 것들은 자, 위로해서 올리는 거죠. 위로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 써 있는 이제 토사, 굴착 토사예요. 자, 여기에다가 물, 또 이 안정액이 막 섞인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배출을 하는 거죠. 외부로.
자, 그래서 내부에서 역순환시켜서 배출을 해서. 그래서 다 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이제 구멍 파았으면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싱은 제거, 다시 빼냅니다. 그러면 어떻든 튼튼한 자역이 되는 거. 자, 요렇게 하는 게 RCD 공법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굴착, 토사, 안정액, 물의 혼합액을 드릴, 파이프. 자, 이게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데 반대로 돌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역순환시켜서 밖으로 배출하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만뚝 이런 공법의 한 가지. 여기에 속하는 RCD 공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자, 흙막이 공법이에요. 자, 또 뒤에도 있습니까? 요건 또 이제 다른 거네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을 자, 우리가 또 거기서 좀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고서 자, 우리 기본소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수평 버팀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지하 정착 공법. 뭐라 그랬어요? 어스 앵커 공법이다. 자, 이러면서 자, 여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여기 그린 거. 어스 얘기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밑에 보면 지하 연속벽 공법에서 슬러리월. 자, 슬러리가 뭐라 했어요? 안정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정액을 사용해서 지반 붕괴를 방지하면서 굴착해서 그 속에 철근망과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콘크리트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거죠. 그냥 연속적으로 자, 이 얘기 다 똑같이 써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읽어도 됩니다. 그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은 기본서에 있는 거 그대로. 자, 여기 있는 내용도 이것도 그죠?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면은 언더피닝 공법에서 핀, 기존 건물 또 그죠? 공작물 자유로운 얘기가 나오고요. 자, 5번 보면은 자, 5번이 20회 때 나오고요. 4번은 16회 때 나왔네요. 표시까지 잘 해놨어요. 이제 또 나올 때 됐습니다. RCD,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에서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이다. 대구경. 자, 그러니까 이 기본서에서 자, 이게 뭐야? 케이싱을 박는데 이게 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할 수 있다. 그죠? 깊은 심도, 그죠? 기계로 해서 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정수압, 니은의 요 말, 정수압이라는 말이 아까 여기서 자, 요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수압이나 토압에서 밀어줄 때 여기서도 물이나 안정액 이런 걸 넣고 해서 하면서 자, 요게 뭘 이루어한다? 정수압을.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수압을 이용해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게 무너지는 거 여기서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디귿에 보면 수중공사, 경사 파일도 시공이 가능한 거다.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수압 이런 건 수중에서도 되는 거. 자, 이게 RCD 공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에 있는 말들, 요런 어스드릴 공법하고 베너터 공법 이런 것들이 가끔 어떨 때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또 말씀드리면 요거는 자, 이렇게 또 PPT 내가 뭐 그냥 뭐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 중요한 거니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에서 흙막이도 지금 한 것들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얘도 흙막이잖아요. 자, 흙막이 한 건데, 자, 우리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의 종류는 그냥 뭐 이것도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목재도 쓰고, 철재도 쓰고, 뭐 방충 뭐 이런 거 쓴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얘가 또, 안 나오다가, 얘도 기본입니다. 두 번째, 흙막이 벽, 부실 시공 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그게 또 여기 제가 넣었어요. 자, 그 내용. 자, 여기 이제 됐으니까, 자, 여기도 이제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흙막이 벽 부실 시공 시 나타나는 현상. 요번입니까? 다 작년인가요? 제가 기분 좀 그러네. 23회 때네요. 자, 우리 63쪽에 미리 보면은 63쪽에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요게 23회 때. 그 전에 많이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왔다가 이제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 자,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흙막이 벽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흙막이 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뭡니다. 자, 이렇게 땅 팠어요. 자, 땅 파는데 우리 그저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넓은 그냥 공터라 그러면 경사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흙막이 벽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서도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뭐 그림이 제대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흙막이 벽인데, 여기도 이제 아주 리얼하기 위해서 여기 지어주자. 자, 됐습니다. 뭐,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흙막이 벽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그저 이게 튼튼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부실시공. 그죠? 부실시공 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히빙, 보일링, 파이핑. 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빙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써있죠? 요거 먼저, 점토 집안. 자, 이렇게 흙막이 벽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점토예요. 그러면, 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자, 여기 흙이니까, 자, 이런 압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죠? 자, 근데 하중이 작용하고, 또 흙 속에서 이런 하중도 작용한다라는 거죠. 또 뭐 이렇게 경사진 것도 작용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힘도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작용 아니면서 어떻게 된가요? 여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게 히빙입니다. 흙막이 벽 제대로 안 해갖고. 자, 이게, 자, 그래서 히빙, 점토 집안 일반적으로. 자, 우리, 제가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점토, 한 것 같으네요. 우리 이 두 가지 얘기로 하잖아요. 점토냐 사질이냐, 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그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이 점토 집안 계통이라는 거죠. 사질 집안은 어디예요? 바닷가나 강가 이런 데가 사질 집안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뭐야? 토합에 의해서 연약 집안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솟아오르는 현상.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히빙이라고 한다. 또는 히빙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어니까. 히빙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약 집안 또는 점토 집안에 나는 거. 보일링은, 자, 똑같은 이 그림인데, 여기에, 자, 요 그림에서 그냥 또 그려요? 그리자고요. 그린다고 뭐,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자, 흙막이 벽을 했는데, 저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뭐야? 물이에요, 물. 여기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물이 있으니까 얘도 수압이 이렇게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작용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서 수압이 작용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또 솟아오르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일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해서 수압. 됐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다 그래서 히빙은 점토 집안에서 자, 우리 솟아오르는 거고, 보일링은 사질 집안에서 뭘 잘못해서요? 이 흙막이 벽을 잘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이핑 현상은 뭐냐? 파이프잖아요. 이 흙막이 벽 요 사이가 지금 저도 있지만 틈새가 지금 요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합에 의해서 일로 흙이 쏟아져 나온다. 흙만입니까? 또 물도 조금 수분이 있잖아요. 그 물 같이 쏟아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파이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빙, 보일링, 파이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빙, 보일링, 파이핑. 자, 요 세 가지 현상. 자, 그래서 자,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파이핑은 흙막이 시공 불량, 흙막이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너무 간단한 거죠. 여기 이거 흙막이 벽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흙막이 벽 깊숙이 튼튼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보일링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얘 깊숙이 박아요.
근데 보일링에서는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우물 같은 것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물. 여기 이렇게 땅 파놓으면 이 수분이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지하수가.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물 파기. 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물 파기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우물 파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요. 웰 포인트 공법입니다. 이런 게. 공업이라고 쓰네요. 웰 포인트 공법. 조금 있다가 배우는데요. 이 웰이 영어로 웰이에요. 웰 그래서 자 이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물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땅 속에 그죠? 우리 땅에 우리 우물 지금은 저 뭐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저는 뭐 서울 사람이라 우리 어렸을 땐 다 우물이 있었어요. 수도가 있는 집도 있고 그죠? 없는 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공동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물이 있어요. 서울에서도요. 거기 땅 파면 거기 물이 거기 모이잖아요. 그 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땅 파놓으면 이렇게 파놓으면 물이 일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핑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밀실하게 해야죠. 저기 새지 않게 튼튼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흙막이 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죠? 어디 기본서를 보면은 61쪽에 자 나와 있죠. 흙막이 2번에 보면 흙막이 벽 시공시에 나타나는 거. 히빙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자 히빙이 자 무슨 집안이요? 자, 요 얘기. 히빙이 보일링이 무슨 집안이에요? 사질 집안. 요건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그 다음 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2쪽에 집안 계량 공법이 나오는데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보고 한 장을 넘겨서 63쪽에 보면은요. 자 우리 중요 기출 문제 한번 보자고요.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해 보면 히빙. 그죠? 여기도 히빙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얘기지만 히빙 이렇게도 영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빙은 사질 집안. 아, 여기 히빙은 무슨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이잖아요. 자, 그죠? 자, 그래서 히빙은 사질 집안이 급속 하중에 의해서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고. 표현은 굉장히 어렵게 했죠. 어렵게 했지만 뭐 그죠? 우리 물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억 지문 틀렸죠. 니은 지문이요. 파이핑,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해서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거. 예, 니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일링, 연약한 점성토. 아, 보일링 어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연약한 전성토 집안에서 땅 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해서 땅 파기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기억이 뭡니까? 보일링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이 뭡니까? 히빙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해설에 그래서 기억 히빙이 연약 히빙이라는 거는 연약한 점성토. 자, 이 얘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안 계량 공법을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보다 한 장을 더 넘겨서 그 전에 64쪽에 부동치마를 먼저 한 다음에 하자고요. 여기 다음에 또 여기 있습니까? 요건 조금 있네요. 조금 이따 요건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잠깐 휴식을 좀 하셔라.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이제 64쪽에 자, 여기 있는 내용 됐고요. 64쪽에 부동치마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고요. 부동치마 우리 얘기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족식에서 부동치마가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부동치마 뭡니까? 한쪽이 그죠? 이렇게 제가 찐따라 그래요. 찐따. 이런 말은 이게 무슨 이게 표준말이 아닌지. 근데 뭐야?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여기 지금 3번에 이제 부동치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치마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아웃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 부동치마 뭐 여기 써 있는 거 저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균등치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의 반대가 뭡니까? 균등치마.
균등하게 침하. 균등하게 침하를 하면은 균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건축물인데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균등 침하. 근데 또 우리 모든 건축물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침하가 조금씩은 침하가 생기는 거죠. 그 양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균등하게 침하되면은 균열은 안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침하대인데, 자, 이 얘도요, 이 부동침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여기 기초 구조죠. 기초 구조에서 얘도 1순위예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얘도 이상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부동침하 시험 문제 나온다. 근데 내용도 또 어렵지도 않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만. 자, 그래서 되는데, 자, 이제 먼저 그래서 부동침하의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침하 원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대책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부동침하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들입니다. 1번서부터 11번까지 써 있죠. 이런 거, 이거 이외에 나오면 걔가 답이에요. 부동침하의 원인이 아닌 거. 자, 근데 이거를 읽어도 되고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집안이 연약 집안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맨 밑에 있죠.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보고 이해해도 돼요. 그죠? 연약 집안이면은 약하니까 밑에가 연약 집안이면 그죠? 부동침하 일어나는 거죠. 연약 집안이니까 치마가 되는데 치마는 균등 치마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연약 집안, 또 경사 집안, 이질 지층. 자, 그다음에 낭떠러지, 일부 증처. 그죠? 이거 보면은 그죠? 그 그림 점선으로 되어 있지만 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게 자, 그래서 자, 써 있는 것들이 뭐다? 부동침하의 원인이다. 그 핵심 지문에 대한 거 그것도 한번 읽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안 읽어도 그거 한번 읽어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를 자 봤는데 자, 그죠? 어떻게 됐다 떴지만 중요하다. 쉬운 말이지만은 자, 여기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한 장 넘겨서 보면은 부동침하에 대한 대책. 자, 얘는 이제 그냥도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상부, 그 다음에 하부. 상부는 뭐예요? 땅 위. 쓰라고요? 땅 위. 아예 더 쉽게 뭐예요? 건물을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부는 뭐예요? 얘는 땅 속입니다. 땅 속에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럼 땅 속에는 두 가지. 집안에 대한 얘기하고요. 뭐에 대한 얘기요? 기초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 신나게 요거 배웠잖아요. 이때까지. 얘 제대로 하라는 거야, 제대로. 그러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자, 우리 상부의 땅 위에 건물 어떻게 여기 쭉 써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1번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용어죠. 뭐예요?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균등한 하중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균등. 자, 건물에서 자, 요 말. 자, 무슨 말? 균등. 요 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죠? 그러면 치마가 안 된, 부동치마가 안 생긴다. 그 다음에 가볍게 한다라는 거. 자, 우리 뭐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다 가벼워야 됩니다. 자, 우리 지진에서도 그렇잖아요. 지진이 무거우면 지진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가볍게 한다.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읽어보면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구조에서 지금 이제 기초에 대한 얘기 있죠. 기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기초 분류에서 배웠죠. 기초 튼튼하게 제일 좋은 거 온통 기초를 하면 됩니다. 온통 기초.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경질 지방까지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마찰말도 더 튼튼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통 기초. 그 다음에 지중보가 우리 조금 전 과정에서 그죠?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보, 땅 속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연결하니까 부동치마 안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자, 얘에 대한 얘기, 집안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자, 흙 튼튼하게 다지고요. 그래야지 거기다 건물이고 물 빼기. 물 아까 그 운물 만들고 이랬잖아요. 고결이 뭐예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치화는 뭐예요? 그러면 흙이 부실하다 그러면 아예 거기 있는 흙 빼버리고 좋은 흙으로 양질토로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바꾼다 이러면서 그 밑에 보면 방법으로는 모래 지정, 웰포인트, 조금 전에 웰포인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라우팅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안에 그죠? 그래서 자, 얘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게 집안 계량 요법이에요.
집안을 어떻게 한다? 계량하는 거. 그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그게 뭐냐면, 그 전장에 어디냐면은 62쪽에 6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집안 계량 공법이 어디? 페이지 62에 6번. 요거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순서는 요렇게 놨지만, 이런 거 해라는 거예요. 집안 계량을.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안 계량 공법을 발라 그랬는데, 자, 우리 그 65쪽에 여기 문제는 한번 보자고. 요건 언제 겁니까? 그러니까 22회 때 나왔네요. 최근이죠, 다. 자, 그래서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침하의 원인에 대한 걸 물어봤네요. 지금 이 원인에 대한 거. 아까 그림으로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기초 형식으로 했을 때, 그죠? 이런 거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암 집안의 기초를 했을 때. 이게 이런 말이, 풍암, 무슨 말인데 거기다 기초하는데 뭐 튼튼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풍암 집안의 기초를 시공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부동치마에 이런 게 원인이 아니죠. 여기도 하는데 원인이. 2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약 집안 분포. 그 다음에 지하 수위 변동. 그 다음에 증축으로 인한 거.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서 뭐 1번서부터 11번 했는데, 풍암 집안의 기초 거기 튼튼하게 그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부동치마의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요 말도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놓는 거. 자, 그래서 2번, 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다시 62쪽에 와서, 자, 우리 집안 계량 공법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자, 요것도, 돼 있고요. 자, 요거 있죠. 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본이다, 이런 얘기, 기본. 여기 이거 반드시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 그래서, 자, 놓아놨습니다. 집안 계량 공법에.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치환법. 탈수법, 탈수법은 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진동 다진공법, 네 번째 주입공법, 그 다음에 생석계공법. 그 이외에도 실은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자, 그래서 웰포인트, 웰포인트 벌써 낯이 있죠?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자, 이런 용어들, 이게 집안 계량 공법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걔가 답이에요. 또 여기 있는 용어가 다른데 무슨 뭐 공법 나오는 데 들어가요. 그럼 얘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들 쭉 설명하고요. 틀린 거 잡아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요거 특성에서도 무슨 집안에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봤으니까, 자, 내용들을,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부동치마에 대한 얘기, 집안 계량 공법. 이거는 지우고. 자, 그래서 보면은 치환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거기에 집안 뭡니까? 부동치마에 있는데 그런 치환이라는 거 나왔죠. 뭐예요? 이것도 그냥 양질토로 교체해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 흙, 부실한 흙들 다 빼버리고 새 거 갖다 놓으라. 그러면은 집안이 깔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요거 두 개가 그 중에서도 메인이에요. 요게. 웰포인트하고 샌드. 근데 결론부터 먼저 하면은요, 웰포인트는 사질 집안이고요, 샌드 드레인은 점토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입니다. 자, 요거부터 보자고요. 웰포인트. 자, 이렇게 돼 있죠. 웰포인트. 영어로. 자, 웰이 뭐라 그랬어요? 웰이 뭐냐고 이제 제가 기억이 지금 났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강의들이 지금 웰이 뭐예요? 그랬더니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생각을 제가 very well.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뜻이 또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요 내용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자고요. 어떤 거냐. 웰 포인트는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집안이 뭡니까? 모래 집안이라는 거예요. 얘가. 모래 사질 집안이에요. 근데 여기 물이 많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빼는 거예요. 저기 동그라미 2번에 탈수법, 배수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빼는데 이거 어떻게 빼느냐. 여기다 파이프 넣는 게 아니라 호수 연결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다가 자, 이런 그 땅을 파는 겁니다. 자,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자 우리 흑마기 벽하고 여기 운물이 이렇게 만들다 그랬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박았다고 보는데 그 파이프가 이렇게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놔둡니다. 요 구멍이 뭐예요? 얘가 우물인데 얘가 웰 포인트예요. 내가. 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멍을 하면은, 자, 여기 주변에 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이 일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어디를 통해서? 웰 포인트를 통해서 어디에? 웰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물이 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호수로 연결하는 거죠. 호수 연결하고 여기 펌프로 해서. 그죠? 여기도 호수 연결해서. 펌프로 해서 잡아 빼면 물 쭉 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배수하는 거, 탈수하는 거. 자, 얘가 웰 포인트 공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외웠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냥 저절로 되지만 웰사 이랬어요. 자, 얘가 자, 우리 뭐냐면 웰 포인트 공법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샌드 드레인은 자, 무슨 집안이냐 그랬을 때 점토 집안이라 그랬어요. 얘는 사질 집안입니다. 사질 집안 웰. 저기 써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샌드 드레인. 샌드 드레인은 영어로 다 이거 영어로 돼 있네요. 샌드가 뭐예요? 모래예요. 얘는 뭐야? 드레인은 배수를 드레인이라 그래요. 배수를. 이 드레인이라는 말도 우리 시설개론에서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드레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샌드 드레인이니까 모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역이에요. 이게 무슨 집안에 요 샌드가 들어있으니까 이 샌드 보고서 얘가 사질 집안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집안? 점토 집안인데. 자, 얘가 점토입니다. 자, 점토는요. 자, 우리 또 이거 처음에 배웠죠. 모래하고 점토에 대한 것을 얘는 투수성 얘기하죠. 투수성이 물 잘 빠지는 거. 투수성이 모래가 좋고요. 진흙이 안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물이 있으니까 투수성이 있으니까 물이 일로 잘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물을 만들면도 일로 물이 잘 들어간다.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막 예를 들어서 우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물이 들어온 점토는 어떻게 된다? 그죠? 우리 자기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파이프를 박습니다. 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자, 이거 하얀 걸로 할까요? 하얀 걸로. 노란 걸로. 여기에 파이프를 쭉 박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 방법 1번. 파이프를 박는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박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점토예요. 여기에다가 모래를 주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두 번째, 모래를 주입하는 거예요. 반대로 썼나? 됐어요. 자, 모래를 놓았어요. 그래서 모래를 주입해서 얘가 뭐가 된가? 모래기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좀 됐지만, 여기까지는 좀 보자고요. 잠깐. 자, 그래서, 야, 우리 파이프에서 모래 주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얘 제거한다라는 거야. 잡아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요거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여기에 점토의 요 부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모래가 있는 겁니다. 모래가 있지만 여기 지금 점토에는 물이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상에다가 여기에다가 모래를 또 쫙 깝니다. 네 번째, 자, 그러니까 지상이라고 쓸까요? 여기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깐다. 여기다가 쫙 깔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성토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하중을 주는 거야. 흙을 여기다 또 쌓아요. 쑥 쌓으면 이 흙이 이게 하중에서 쭉 눌러주잖아요. 그럼 얘 쭉 눌러주니까 이때 여기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가니까 이때 여기에 점토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깔고 성토, 모래 깔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성토라 그래요. 모래 위에다가 흙을 올린다.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쭉 해서 이 물이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이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하중에 의해서 물이 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자, 우리 뭡니까? 그죠? 우리 물이 외부로 배출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샌드 드레인이에요. 샌드 드레인이니까 얘가 뭐라 했어? 직역이 이제 됐죠? 모래 뭡니까? 배수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점토 집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여기도요. 자, 요 세 번째 여기도 점토 집안하면서 페이퍼 드레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페이퍼 드레인은 여기다가 모래 대신에 뭘 넣는 거예요? 흡수지, 종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종이가 아니고 흡수지. 수분 잘 빨아들이는 여기에다가 여기 모래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습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뭐라 그래요? 모래 기둥이다. 얘는 흡습지 기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자, 우리 페이퍼 드레인 써 있죠?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자, 요 두 개는 점토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모래 기둥, 흡습지 기둥. 자, 요렇게 얘기하는 게 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있지만은 뭐 시간은 많이 안 걸리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그죠? 지금 집안 계량 공법 중요한 거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